네, 법인의 매출도 높고 순이익도 높고 이제 그렇게 법인에 미쳐본 이익 잉여금이 쌓여가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예, 이제 당연한 그런데 거죠. 예, 근데 이로 인해 그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예, 예. 이 과도한 미쳐본 이익 잉여금이 혹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처금이 많아서 고민이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나는 돈이 없는데 네, 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네,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주당 가치가 높아서 네,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네. 납세에 대한 압력을 느껴서 그 고민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 회사의 미처분이 이꼴 현금이고 네, 미처분이 이꼴 토지나 건물 임대자산이라면 뭐 팔아서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익이 많이 남은 날수록 좋은데 네. 그 미처분이라는 개념이 당기순이익의 누적분인데 과연 그게 현실로 현가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 네.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미처분이 100억하고 네. 10억하고 100억에 대해서 50%를 내도 50억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공적으로 50억이냐, 네. 현실로 50억이냐에 따라서 네. 그 고민은 완전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네. 행복 그 자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 근데 인력이 많이 있다는 게. 가짜 자산이면 행복한 네. 게 아니고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질 자산이 그렇지. 네, 있어야 실질 되는 자산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회사의 상담을 보다 보면 네. 특히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봐야 되니까 재무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반의 또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네. 차입금이 과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잉여금을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이익을 내서 뭐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문제가 안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공이익을 만들다 보니까 가공자산이 생기는 거고 가공자산이 생기니까 미천이용이 생긴 거고 네. 미천이용이 생기니까 주가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를 승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최종 책임의 결론이 주식으로서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일단 뭐 문제보다는 뭐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 있을 때는 네. 결국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미처분이 실질 자산이라면 네.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네. 또 다른 사업 연구 개발을 하고 네. 또 아니면 업종으로 해서 사업 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법인의 입장, 회사의 입장인 거고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개인으로 나갔었을 때 개인의 이제 삶이 풍부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가장 큰 문제가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에 직면을 했을 때 예, 예.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지 사실은 회사의 자금을 활용을 해서 네, 네. 개인 자산화를 하되 네, 네. 세금을 조금 더 줄이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 세금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의 돈이 네. 이제 개인으로다가 이제 바꾼다고 가장 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옮겨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옮겨지는 거는 소득세는 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상속세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절세는 그 세금의 대표이사가 그분이 650 때 네. 상속세를 안 나는 거가 네. 가장 최종적인 거 절세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 잉여금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건가? 네. 그거는 그분의 용도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분이 그 대표이사가 주택 말고 네. 30억 이상 있다면 네. 그 가용 자산이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럼 과연 그게 회사 자산이 소득세를 내거나 뭔 세금을 내서 자산이 얹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절세라 할 수 있나? 소득세가 절세되지만 상속세는 속세. 절세되지 않는 거니까 네. 단지 과세 이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미처금을 줄이는 데서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네. 그 목적이 네.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때 네.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를 할 때 왜 증여 후에 뭐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법인의 양도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거를 세목별로 비교를 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세금을 아예 안 내고 네. 세금 신고도 없이 법인 돈이 개인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낮은 세율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엄밀히 말씀을 올리냐면. 네. 근데 대한민국의 세금은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세 가지에서 이제 또 약간의 그 성격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네. 첫 번째 세금은 우리가 늘 접하는 세금이 소득세고요. 소득세. 소득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세라는 게 있죠. 네, 양도세. 양도세. 그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대표이사께서 미처분 잉여금이 10억이 있는데 네. 이 10억을 나는 개인으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근데 가장 간단한 방식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간단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양도로 다 가져가는 방법은 또 없나? 네. 그거는 결국 내가 주식을 파는 방식이거든요. 네. 회사에다 주식을 파는 방식 있고. 세 번째는 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세로 내가 신고할 거냐, 네. 그다음에 양도세를 신고할 거냐, 네. 아니면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거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자기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빼놓고 네. 이분이 그 대표께서 개인 재산이 30억 이상 있다면, 네. 30억이 있다면 그 이상의 돈을 자기가 퇴직금을 통해서 갖고 나가든 뭐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는 방식을 갖고 나가든 양도를 갖고 나가든 네. 그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네. 낮은 세금을 가져 나가지만 네. 그 개인으로 보면 또 다른 그 개인 자산이 늘어나니까 네. 30억 이상의 자산가들한테는 아래로 내려가는 쪽, 그러니까 쉽게 자손한테 내려가는 방식으로다가 제가 미천이익을 줄이는 방식은 이제 되게 이제 권한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으세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녀한테 네, 네, 네.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예, 한다고 예. 하셨는데 네, 네. 뭐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셨던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과거에 이제 주식을 네. 뭐 증여를 해서 네. 그거를 회사에 파는 방식으로다가 많은 네. 어드바이스를 많이 줬었거든요. 네. 아니면 또 자사주를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때 그 대표의 생각이 뭔지 첫 번째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가지고 네. 세금을 최소화할 거냐. 네. 그럼 이거는 다시 2차 상속분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억이 넘는 분들한테는 70% 정도는 자자분한테 증여세를 내고 뭐 하는 방식을 되게 좀 많이 네. 해왔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거의 그분이 개인 자산이 네. 주택을 빼고요. 주택을 빼고. 빼고 30억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선택을 할 때 네. 자제분을 선택을 해요. 자제분. 그러니까 이분이 상속세율이 네. 몇 프로로 예상되냐에 따라서 이제 네. 어드바이스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사실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악영향을 뭐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예. 네, 굉장히 좋은 잉여금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과세 당국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익잉여금 누적이 워낙에 많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이익잉여금 누적은 뭐 어쨌든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복수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과정은 사실은 각종 법 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또 30억이 뭐 안 되는 경우에 예. 뭐 이런 조건들을 예. 따져서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처리를 예. 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예, 더 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